그 물리라고 하는 그 전 단제가 도망갔지만 아들이었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공주가. 그래서 이 공주하고 이 백민성 욕살인 왕수국, 나중에 군울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람에게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여국이 세우는데 이때는 저번에는 아까 혈통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민족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까는 성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는 조선족에서 부여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3왕국이라고 합니다. 대부여국. 이 44대부터. 그럼 민족이 틀린 겁니까? 조선족하고 부여족하고? 예맥족이라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다르듯이. 지배층만 틀리는 거 아니에요? 주 그렇죠. 지배층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대부여도 그 고구려가 하면서 뭐 거기 말갈족도 있고 막 그랬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또 무슨 거냐면 상공유사에 당군의 나이가 1908살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해석을 또 못해. 할아버지가 두 번 나와. 아까 1400살이다. 이거는 1900살이다. 예? 이거는 뭐냐면 2330년에서 지금 이거 44대 구물이라는 게 425년이거든요. 이걸 빼면은 1908년이 딱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조선족으로 이루어졌던 1대부터 43대까지 있었는데 이때부터 대부여국으로 바뀌면서 부여국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아까는 이 진조선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번조선, 뭐 마조선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대부여족으로 바뀌면서 왜냐 부여족 자체가 저 멀리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중앙 통제적인 데에서 이 세 개 그러니까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이 권력을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군사권에 있어서는 일존 임리지제. 일존 임리지제. 자, 이거는 뭐냐면 거기 써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군 아까 진주선의 한 분의 절대권자의 통치를 받지만 전쟁 비상시에는 더 이상 당군 한 분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 그 제국들이 권력을 분점해서 군사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BC 424년에는 거기는 그 시작하는 상달이 10월이었어요. 음력 10월이 시작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상달. 그런데 그때는 천신제를 하는데 북을 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삼신에게 바치는 영고, 북을 치는 것이다. 근데 그 영고가 우리가 여러분들 부여의 영고가 있었고, 고구려의 동맹이 있었고, 동해의 무천이 있었고, 무슨, 삼안에 무슨 천신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다 이 영고의 행사를 했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북을 치는 게.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88년 서울올림픽에 때도 잠실에서 북이 내려와서 큰 해서 땅땅 치고 시작했죠? 그게 영고예요. 평창올림픽 2018년에 했을 때 송승환이라는 애가 감독을 했거든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졸업은 못했지만 나랑 같이 학교 다닌 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프로필에 맨 처음에 북치는 장면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그 관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북치지 않았냐. 그게 이런 국가적인 큰 행사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면 알겠지만은 여인네들이 나와서 장구 쳐요. 당당당당 치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처음 시작하는 게 그게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시작되는 겁니다. 삼육대례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절이 있어요. 국복 한번. 우리 중국은 4배를 한다고 그러죠. 4배. 성균관에도 4배 한다고 해. 공자한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3,6대래. 뭐냐? 한 번 큰 절을 하고 지도자가 그 다음에 3번을 조아려. 조아린다는 건 90도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하나는 큰 절하고 그 다음에 3번 조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리를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큰 절을 하고 6번을 조아려요. 그 다음에 3번 큰 절을 하고 9번을 조아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자와 함께 뒤에 나열한 사람이 10번을 조아린다고. 이렇게 끝나야지 이게 하나님께 정식으로 드리는 인사예요. 요즘 애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고개만 끄다가 지금은 격려도 안 해. 갔다 왔어요? 이렇게 딱 말만 딱 하고 이러잖아. 예.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시의원한테도 맨날 야단치잖아요. 너 고개 숙이면서 손님 너를 찍어준 사람한테도 인사 숙이고 다녀야지 그 표 받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내 시간이 없어도 얘기해. 음식점이 어떤 사람도 아는 척 하는데 어떤 수산물 하는 사람은 꼭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도 여기 가서 점심 먹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인사를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416년에는 서백원이라는 사람이 사상의학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고종 때 이재마가 무슨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요즘은 한의원 갔더니 이걸 또 쪼개가지고 팔체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상의학으로 생긴데 이것도 BC 416년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서백원이라는 사람이. 그 문헌을 보고 이재마가 그걸 대중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대 당군 여루 때는 제나라 사절이 입조하고 대동율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개정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밑줄 보세요. BC 382년에 드디어 마자은이라는 사람이 이기 이론론을 지어바쳤다. 아까 675년에 우세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리학을 썼고 BC 지금 382년 당군 45대 여루 때 이기 이론론을 지어바쳤다. 우리나라는 성리학이면서 이기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성균관장이 위선대 그 얘기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 때 한국인 밀정이라든가 건경이 한국 독립군 더 잡았죠? 그런 꼴이야, 꼭.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더 왜곡하고 더 안 되게 해. 밝히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BC 380년에 연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묘장순 자서 그 묘씨가 백제 8대성이 묘씨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세요. BC 377년 정나라 누경이라는 사람이 누시계라고. 누시계가 뭐냐면 흐르를 누자예요. 그러니까 물시계야, 물시계. 이 얘기는 내가 저번에 치극이 때도 이것이 옛날 설계도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 누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자경루가 나오고 물시계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옛 문헌들이 이렇게 원시적인 설계도도 있었고 이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365년에 연나라에 배도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소송, 운장 이런 지역, 지금 북경과 나나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장을 육박했는데 번조선의 대장군인 우문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맡게 했고, 그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의 연합군을 발해만으로 빠지는 황하가 오도화라고 있었어요. 오도화가 아마 이쯤 있었나 봐요. 여기를 빠지니까 황해가 빠지는 여기쯤에 오도화에서 격파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연나라나 제나라가 그 당시 춘추전국에서 제일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덤벼도 단군조선을 이겨내지 못했다.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C 343년, 연나라가 드디어 이제 자기네들이 힘이 약하니까 화친을 정하고, BC 339년에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연나라의 소왕이라는 사람이 화친을 하는 의미로서 자기 아들인 공자, 얘네들은 왕자라고 그러지 않고 공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태자 왕자 그러고 일본에서는 황자 그랬던 공자인 연나라의 한계라는 사람을 볼모로 보내요. 단군조선에. 그래가지고 물경 28년간이나 볼모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나라의 한계라는 공자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나나 지역에 있었던 수유국, 나중에 이 수유국이 이제 기자의 후손인 기우가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배신을 해요. 원래는 기자조선의 제후국이었거든, 번조선의 제후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연나라 한계하고 합쳐서 그 단군조선의 그 서쪽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사마천의 사기가 진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뭐 바이블과 같이 역사의 뭐 보증수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역사 사기, 어떤 책 보니까 사마천이 사기에서 역사 사기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한나라 위주로 다 바꾼 거예요. 이것도 뭐느냐? 연나라 한계가를 진나라의 진계로 고쳐요. 이 한계를 진나라 진자로 고쳐서. 그래서 진나라가 그 춘추전국을 통일하고 단군조선을 쳤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2000여리를 쳤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마지막 그 단군이 47대 고열가가 있어요. 고열가. 이 고열가가 누구냐면 조선족이었어요. 아까 대부여족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44대 구물 때. 근데 이 사람은 43대 바꾸기 전에 다물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다물의 현손이에요. 현손. 그러니까 뭐냐면 44대 구물 때서부터 제3왕국이 돼서 대부여국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는 부여족으로 바꿨는데, 이 고열가가 이 침입해한 그 한계 이런 연나라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사람은 대장군이었는데 그 오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47대 고열가가 된단 말이에요. 47세 고열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뭐예요? 이름을 단군조선으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단군조선, 중간에 뭐 역성혁명도 있고, 그것도 또 민족이 바뀌어져서 대부여국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고열가가 그 43대 다물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단군조선으로 바꾸고, 이제 백악산에서 이제 단제로 등장했는데, 문제는 BC 238년에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해모수도 북부여 사람이에요. 뭐 여러 설이 있어. 이 송화가 북쪽에서 왔다는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이칼 쪽에서도 왔다. 막 여러 설이 있는데, 아마 북방에서 내려왔으니까 북부여라고 그러죠. 북부여. 그 내려와가지고 이 고열가를 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대장군들, 그 부여족 출신의 대장군한테 명령을 했는데 명령이 하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일전 임리지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군 왕에게 당군에게 그 집중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군사권이. 그것도 그렇지만 민족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도 대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대부여국 있을 때도 대장군들이 같은 동급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회의에서
고열가로 47대가 됐거든요. 근데 민족이 다른 거야. 다시 또 조선족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여족 출신의 이 대장군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마지막 그 수유국의 그 당시에 그 장군이 누구냐면 기비라는 사람이 기비. 여번에 그저 성균관 가면 중간에 이런 거 나오는 이렇게 법대, 옛날 법대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예? 이게 비자예요, 비자. 그래서 비천당 그런 건데, 이걸 읽지 못해서 불탄당 뭐 이렇게 읽는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비자인데 이게 기비할 때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우의 4대손이에요, 4대손.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완전히 힘든데, 마지막 잘 들으세요. 해모수하고 수유국 당시에 기비라는 사람이 연합을 해서 이 고열가를 쳐서 단군조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가가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일설에는 동쪽으로 와서 동부여의 헤브루가 됐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책에는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승하는데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조선 왕이 된단 말이에요, 번조선 왕. 이 해모수가 도와줬기 때문에 번조선 왕.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기자조선 쪽에 제후국으로서 수유국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비라는 사람이 해모수를 도와서 단군조선을 물리쳤으니까 이게 번조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는 이게 기자조선 할 때 기자의 후손이거든, 같은 기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자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긴 자의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그랬죠. 고구려가 망하기 50년 전에 단군조선이 당나라가 시작됐는데 마지막에 평양성 전투에서 그 연남생이 배신해가지고 평양성이 지잖아요, 당나라한테. 그러니까 당나라가 처음부터 고구려를 다 지배했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동북공정하고. 여기도 마지막 기비가 번조선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기씨, 아까 얘기한 이 기씨 있죠? 기자의 후손이 기비가 번조선 왕이 됐기 때문에 사마천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다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단군조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하고, 이제 아까 그 북부여의 해모수하고 유아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밑에서 난 게 동명성왕이에요, 동명성왕. 동명성왕이 이제 북부여에서 다시 졸본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졸본부여. 그러니까 뭐가 되면 고구려의 기원으로서 졸본부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졸본부의 4대손이 고구려. 그 고주몽이, 이거는 고두막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고주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는 고추모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졸본부여서부터 고구려의 기원을 삼아가지고 그 가언충이 쓴 고려비기에는 고구려의 역사가 여기 232년 BC 232년에 시작한 거로 해서 668년에 망해요,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900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당나라 역사학자가 쓴 건 고구려 역사를 90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동명성왕이 세운 졸본부여부터 시작해서 기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가 고구려를 120년을 낮춰서 이게 이제 BC 157년쯤 되는데 120년을 낮춰서 BC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200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고구려 역사를 700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리킵니다.
오히려 당나라에서는 900년이라고. 아무튼 이 흐름을 잘 알고 이 당군조선이 그래서 이렇게 멸망했지만 그것이 아주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북부여를 잇는 졸본부여에서 계승됐고 그 졸본부여의 또 후손이 고주몽이 돼서 고구려로 계승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구려로 이어지고 있다. 후당군조선이 고구려였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자꾸 쪼개지고 잘라지고 이런 것들을 이어붙이는, 복원하는,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사 특강의 주목적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